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며 장중 2,860선을 돌파했습니다. 6월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전거래일인 5일 종가 기준으로 2023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며 코스피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적 변동성 리스크 해소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첫 이틀 만에 외국인이 2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규 시장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가 안착하고 있다는 점도 증시 수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며 수급이 개선되자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55% 상승한 2,855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06% 오른 764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 처리안을 추진하자 지역화폐주가 급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 여야 인사들의 추가 집행 발언에 지역화폐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 경제 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대변인도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두르고 경제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인사들의 발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나이는 4.47% 오른 74,8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에 주가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에 카카오그룹주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 산하의 AI 미래 기획수석을 신설했다며 AI 관련 기업이 수혜를 볼 공산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어발 이미지를 벗고 AI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카카오와 계열사들도 새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에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03% 오른 51,400원에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상한가인 49,50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LS마린솔루션의 모의사인 LS전선이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HVDC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며 LS마린솔루션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 최대 HVDC 산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 프로젝트에 LS전선이 초고압 직류 HVDC 케이블을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은 HVDC 시장의 경쟁력은 상용화 기술 확보에 달려있다며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동해안 수도권 프로젝트 2단계, 독일 테네트 프로젝트 2단계 등 국내외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S마린솔루션은 LS전선의 자회사로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의 지분 66.75%를 보유하고 있다며 LS마린솔루션이 이번 사업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LS마린솔루션의 주가는 26.89% 상승한 25,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국내에 계속해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고점을 돌파한 국내 증시인데요. 오전장에서는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또 오후장에서는 코스피를 따라잡으려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2,867선이 고점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오늘 1.5% 오른 2,867
2,855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반등을 하면서 고점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대 강세 보여주면서 764선에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9,700억 원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담아냈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확인되면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7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흐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만 담아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로 포지션이 전환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390억 원 팔아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500억 원 담아내면서 오늘 확실히 이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매수폭이 크지는 않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허니문 랠리, 이 신정부에 대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지역화폐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행정명령으로 제시했던 게 이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라는 거였고 1차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가 주제가 됐습니다. 1차 추경이 14조 원 정도, 또 2차 추경에 대한 전망 20조 원 정도, 총 35조 원에 대한 전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도가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핵심이다라고 시장은 짚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앞서 내놨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25만 원 이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지난해 민주당 측에서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15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점 역시나 계속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 살펴봐야 될 건요. 이렇게 민주당 그리고 지역화폐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왜 연출이 되냐라고 하면은 지역화폐는 곧장 집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고요. 오늘 계속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붙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러면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 많았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 밖에 대장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던 코나이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4%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신고가 경신, 푸콘도 강보합권, 웹캐시 같은 경우 오늘 음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화폐주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만큼 계속해서 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I 관련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100조 원 AI 정책을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난 6일에는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재명 정부, 주목하는 부분은 AI 확장성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5만 개의 GPU를 확보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또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규정하겠다라는 등의 규제 완화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AI 전략들을 구성해 나가겠다라는 해석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에 기대어서 또 국내 대표적인 AI 기업들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첫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창사 25년 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네이버에서 내놨습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오픈 AI와의 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한국형 AI 에이전트를 내놓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AI 모델 투톱도 굉장히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AI에도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 5만 1,000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16%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AI 관련해서 뭐 국가대표로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각들을 받았었는데 오늘 12%대 강세, 윗꼬리가 조금 달렸던 모습입니다. 그 밖에 한글과 컴퓨터 11%대 강세, 코난 테크놀로지 10%, 네이버는 카카오 대비해서도 탄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대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했는데 이 점 한번 이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정책 관련한 테마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이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매주마다 주식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들과 해당 관련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또 트렌드를 빠르게 짚어내시는 분이죠. 그만큼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본격 논의 25만 원 지역 화폐 검토. 네, 2차 추경 오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지역화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정책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더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던 만큼 조금 멈춰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경에 대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추경 예산안 중에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서 이제 개인 민생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전 국민에게 20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과거에도 이제 뭐 코로나 당시에 돈을 풀면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라든가 코인 시장 이쪽에 계속해서 좀 돈이 돌면서 증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지역 화폐로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내용으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3,000포인트로 올해 안에는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만큼 다만 이제 정책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락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웨캐시라든가 코나이 그동안 이제 지역화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 장 초반에는 상승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만큼 좀 단기적 급등 이후에 조정 전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재차 조정을 받으면 다시금 타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긴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이런 정책주라든가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서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코나이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SM이라든가 기타 종목들이 이제 다 후속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만큼 종목들에서도 좀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음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 음전했던 웹캐시 그리고 계속해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코나이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후속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뭔가 후속주를 가져와 주실 줄 알았는데 앞서 계속 대장주로 움직였던 이 웹캐시 그리고 코나이를 좀 가져와 주셨어요. 네. 두 종목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후발주자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상승 이후에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오늘장 이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급등 이후에 좀 조정으로 전환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장 좀 조정을 받았던 웨캐시와 코나이 같은 좀 앞선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웨캐시 그리고 코나이 중에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좀 주목을 하냐 나름 고민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웨캐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음전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웨캐시로 뽑아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아무래도 코나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웨캐시 같은 경우는 오늘장 조정으로 인해서 내일 혹시나 19,000원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지지 라인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다만 1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는 좀 작고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금융회사랑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 대장주로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2주 최고점 19,000원 꼭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수
매수타점을 잡으시고 만약에 내일장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4,000원 부근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매수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내일 19,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 목표가 24,000원 설정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화폐 관련 대장주, 특히나 이제 코나카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역화폐 현재도 활발히 고객을 모집을 하고 있고 이미 고객 수가 회원 수가 1,0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 만큼 지역화폐 관련된 대장주 아무래도 이미 지역화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다시금 뭐 예를 들어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코나아이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코나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웹캡시와 코나아이 둘 중에 그럼 파트너님은 코나아이를 좀 픽으로 꼽아주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앞서서도 지역화폐 관련 대장주였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6만 원 부근만 지지받으면 혹시나 내일장 조정을 받으면 6만 원 부근 꼭 지지 확인하고 매수타점을 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선 정고점 부근 과거 2015년, 16년 당시에 지역화폐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이제 10만 원을 돌파 못하면서 터치는 했지만 이후에 미끄러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10만 원 재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10만 원 부근 목표가 설정해서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장 초반에 6만 원 부근을 지지받는지 꼭 확인하시고 매수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나아이를 픽으로 꼽아주셨고요. 6만 원 지지선을 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내일장에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준비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조원 AI 전략 시동, 세계 3강 도약할까? 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재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을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AI 관련돼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임이 최근에 나왔었던 또한 오늘장에도 나왔었던 게 AI 관련된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원전 여기서 다시금 AI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AI 관련 정부 관련된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실생활에서도 AI는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AI 시대에 맞아서 AI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AI 그 다음 섹터로 이동이 되냐 안 되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다시 AI 쪽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정책인 만큼 뭐 데이터 센터
이거에 대한 발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우리 국내 이제 대기업인데 삼성전자에서도 AI 임원을 3배 확충을 하고 AI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여러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진출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만큼 AI 산업 해당 관련된 테마주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좀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좀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AI는 다시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만큼 좀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코난 테크놀로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AI 국가대표 선발 이야기도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사실 AI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 한글과 컴퓨터도 빨간불을 켰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각각 종목들 좀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지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뭐 솔트룩스라든가 기존에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도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글과 컴퓨터와 코난 테크놀로지에 좀 집중을 하는 이유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과거부터 이제 AI 쪽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나 한컴을 뭐 국내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워낙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미래 먹거리로 이제 AI 산업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AI 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 중에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현재 흐름도 굉장히 좋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AI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글과 컴퓨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안정적이진 못하다. 솔트룩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솔트룩스도 대장주이긴 하지만 재무구조상 별로 이제 제가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한글과 컴퓨터는 좀 집중해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던 코난 테크놀로지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한글과 컴퓨터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맞으실까요,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적으로도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역시나 수익성 역시도 계속해서 나와주는 회사이고 유보율 역시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회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 들어서 앞서서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던 18,000원과 이제 25,000원 부분은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해서 추세 돌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금 한 번 더 3만 원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당연히 가능한 위치이고요. 그러면서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 앞서서 이제 기법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특히나 천국의 계단 기법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해당 종목으로 수급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주가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35,000원으로 설정하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3만 원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혹시 내일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혹시나 하락 출발하면 25,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를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25,000원 지지선 확인 후에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섹터도 있고 또 좀 더 오래 볼 수 있는 섹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은요. 여러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략들 세워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빨간불을 켰죠.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삼성전자 1.1%대 강세, SK하이닉스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빨간불 켜면서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7%대 하락세, KB금융 3.3%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늘 4.8%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골드만삭스에서 LNF에 대한 매도 리포트 내놓으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흐름인데 에코프로 BM 4% 가까운 하락세, 에코프로도 2.6%대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시우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방위군이 8일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투입됐다. 시위 3일째인 이날 오전 주방위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2,000명 중 300명이 먼저 배치됐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은 군 투입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주방위군이 배치된 뒤에도 소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했고 27명을 구금했다. 자, 이제 시장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안에는 3,000포인트 코스피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만큼 3,000포인트는 어느 정도는 거의 확실시되는 모습, 이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깃발매매 기법,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법만 아셔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같이 상승장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조정장에 특히나 더 효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같이 상승하고 조정받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실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깃발매매 기법만 이용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깃발매매 기법이 뭐냐? 수급 뭐예요? 돈이 들어온 종목.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을 지지선을 활용해서 단기적 눌림목 구간에 이제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런 만큼 좀 빠르게 수익을 내면서 나의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해당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종목의 대세 상승의 초입과 그리고 급등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세 상승 어때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어떤 종목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과 함께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가 중간중간에 나온다. 특히나 상승 초입 부분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조정을 받아도 크게 이제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은 위험성과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자, 두 번째로는 세력의 영역 표시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깃발 매매 기법 그리고 천국의 계단 기법 어떤 기법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돈이 들어온 종목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만큼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돈 많은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한 종목들의 이제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승할 때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정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의 대장주를 잡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종목인지 아닌지 요거를 구분해서 매매 타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깃발 매매 기법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깃발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 깃발도 있고 사각 깃발도 있고 짧은 깃발, 긴 깃발, 깃발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깃발 모양에 따라서 상승률과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가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깃대가 세워졌어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잠시 뒤에 이제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며칠, 이게 최소한 2주가 넘거든요. 2주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급등. 그다음에 여기 위치에서도 또 조정을 받다가 급등. 이런 식으로 긴 깃발 모양을 세우는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들이 시총이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깃발 모양이 있다. 그에 반해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상승 이후에 짧은 깃발을 세우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되고요. 더 짧은 깃발은 이틀, 3일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당 종목은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깃발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면 이 종목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걸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3가지 공식만 알면 누구나 깃발 매매 기법을 마스터할 수가 있다. 자, 3가지 공식이 뭐냐 하면은 깃대. 자, 깃발이 세워질 땐 깃대가 세워지고 그다음 깃발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깃대가 양봉이 뭐예요? 빨강색인데 오늘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빨갛게 깃대가 세워지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일정 구간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뭐냐면 깃대가 세워지고 나서 깃발이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은 깃발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깃대가 깃발 모양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일 대비해서
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5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 뭐냐면은 해당 종목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아시면은 깃발 매매 기법 누구나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데 SG라는 종목,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던 종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깃대가 세워지고 일정 구간 1,800원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깃발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5배 이상 나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00% 이상 상승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변압기, 전력 관련된 종목이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깃발 모양이 세워지고 거래량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120%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죠. 깃발이 좀 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인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휴젤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보톡스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긴 깃발을 세우고서 최근까지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19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페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깃발을 세우고 거래량 거래대금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급등 이후에 다시 조정받고 다시 12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깃발 모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깃발을 세우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100만 원 이상 갈 거라 말씀드렸고 최근까지도 상승 추세 이어가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만큼 트렌드에 맞는 상승세를 타는 종목을 매매하셔야지만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지 이렇게 하락 종목을 타게 되면은 자산이 빠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고 초기 자금 1,000만 원으로 1%씩 수익이 나면 2배 만드는데 70일, 1년이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매일 1%씩만 수익이 나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런 만큼 한 종목 가지고 끌고 가시기보다는 꾸준하게 매일 혹은 매주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씩 수익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도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목들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공략해드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고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은 물론이고 교육방에서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종목, 오늘도 다날이라는 종목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오전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 교육으로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이런 거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 확인하시고 나머지 공략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P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고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이런 트렌드 파악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의 교육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섹터뿐만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전략 또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깃발 매매 통해서 단기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깃발 매매 기법에 그럼 적용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도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3종목을 뽑아왔습니다.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만큼 빠르게 급등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부터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안타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증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 가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만큼 당연히 증시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증시가 올라가면 당연히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사는 증권사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토큰증권, STO 관련된 법 제어와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토큰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큰 증권 관련주, STO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만큼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증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안타증권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 종목보다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재무적, 기본적 분석으로도 매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최소한 수익을 내는 회사인 유안타증권 STO 관련된 종목, 테마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대형 증권사들은 수수료만 갖고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STO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진출에 대해서도 노리고 있는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마쳤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이게 뭐예요? 52주 최고점입니다. 이 52주 최고점을 최근 들어서 돌파하면서 5일선을 따라서 우상향 중에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주가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안타증권 일봉상으로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다음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서 계속해서 조정을 길게 받았었어요. 길게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 바닥을 벗어나는 초기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최소한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상승 여력이 강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서 벗어나질 못한 종목이다. 그런 만큼 내일부터 해서 3,6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000원, 3,300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미 작년에 매출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돈이 되는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고 보톡스 관련된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보톡스 다른 관련주들, 휴젤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급등을 했는데 반해서 아직까지도 상승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이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지주사, 아무래도 이제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평가 중인 지주사들, 뭐 자사주 매각이라던가 아니면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대웅제약의 자사주가 이미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10%까지만 낮춰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20%를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도 그 앞서서 말씀드린 위치에서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28,000원, 제가 앞서선 27,000원 말씀드렸는데 조금 높게 사셔도 상관없다. 다만 1차 목표가 짧게 32,000원, 손절가 24,0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히든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같거든요. 하지만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 과열에 걸렸거든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설정이 됐는데 내일장 풀릴 겁니다. 그런 만큼 주가가 내일 혹시나 조정이 받는다거나 하면은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아볼 만한 위치이고요. 또한 대기업 그룹의 지주사이기도 합니다. 지주사 관련된 테마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단기 과열에 걸려서 이렇게 깃발을 형성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까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더 매수 적기입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65,000원 이하로만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과 대웅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같이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시우 파트너의 교육방 접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세워주신 이시우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해서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